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자, 오늘은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많은 회사나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잘 하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부스터, 어떻게 하면 업무에 잘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갑자기 이제 도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업무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회사 네트워크에서 접근하는 시스템에 접속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클라우드에서 동작되는 서비스들을 많이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쓰시다가 이제 보니까 야, 도대체 이것은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학교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다시 예전에 쓰던 온프라미스 방식의 뭐 그룹웨어나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런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정말로 좋은 서비스인데 이런 것을 회사나 학교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동안의 경험을 좀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름을 1, 2, 3 전략이라고 이제 부르겠고요.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 Acceptable Use Policy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정책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 같은 시스템은 그냥 쓰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고 그냥 다 모두 다 그 매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내가 이렇게 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사장님이나 직원이나 뭐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나 이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도 많고 동일한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사용자별로 선호하는 서비스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은 어떤 분은 잘 쓰시고 어떤 분은 잘 못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상에서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한 정책 일단은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모두가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화 관리를 할 때 파워 유저분들이 더 잘 사용하시게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끌어올려서 중간 이상으로 실력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하더라도 밑에 잘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소통이 안 되면은 사실 이것은 뭐 사용하는 의미가 없겠죠. 저는 이제 아래 한글도 예전에 너무너무 사용을 잘했습니다. 워킹 아래 한글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그 아래 한글의 90% 정도의 단축키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 편집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냥 정말로 입 벌리고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편집하고 작업을 했었죠. 특히나 이제 스타일이라고 해서 F6 눌러서 하는 그런 정의, 몇 가지만 정의를 해놓으면은 문서 뭐 정말로 빠르게 편집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유저들, 예전에는 그런 파워 유저 몇 명만 있으면 회사의 모든 일들을 맡겨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두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회사에 가서 설명을 느끼는 게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내가 예전에 지메일 베타 서비스부터 사용을 했었어. 내가 그렇게 오래 사용을 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지메일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지메일은 5번 정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알던 지메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새로운 개념이 막 도입되는 지메일, 사실은 워크스페이스죠. 그런 거 이해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나 운전 30년 됐어. 운전한 지, 라이센스 딴 지. 그 당시랑 지금이랑
뭐 환경이 아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운전을 30년 했다고 해서 우리 스피드 경쟁을 하는 카레이스 경쟁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런 그 협업이라는 방법에서는 내가 오래 사용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정해진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서 한 가지 방법만 써야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가 자유도가 높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 중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데, 오히려 우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기업이나 학교에서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우리 이런 뭐 지메일 드라이브 캘린더만 쓰자 이런 식의 약속을 또 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서비스를 써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자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파워 유저분들이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소통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정해진 방법, 나는 잘 사용하더라도 당분간은 잘 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해진 방법으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도입을 한 이후에도 사실은 keep going,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하시던 업무들, 우리 결제 뭐 이메일 보내는 거 말고 결제 시스템도 있고, 우리 출퇴근 관리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과연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연구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잘하는 기업들을 이제 우리는 애자일리티가 높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은 이렇게 훈련된 그런 조직에서는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이 있어야지 업무를 하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습 해야겠죠.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도 계속 학습하고, 또 우리가 지메일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공부를 또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업데이트, 어떤 업데이트가 또 되는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조코디의 스마트워크 세상 구독하시면 다 해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노력도 keep going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just use it. 자,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조코디가 이렇게 떠들어도 사용 안 하시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잘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높은 분들, 대표이사,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은 야, 출력해와, 내가 결제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소통 방법,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맞춰서 소통하시고 지시하시고 대화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높은 분들이 참여 안 하시면은 100% 저는 실패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정말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죠. 우리가 스마트폰도 있고 새로운 방법도 계속 나오고, 이번에 구글의 콜래보레이션 2.0, 이제는 우리 종이의 개념을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스마트 캔버스라는 개념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렌드에 맞게 쫓아가지 못한다면 도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회사에서 계속 노력해서 잘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